60세를 넘기신 분이라면 아침 습관으로 따뜻한 레몬물을 즐기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신선한 레몬을 짜서 물에 타 마시거나 샐러드에 약간 뿌려 먹거나 잠자기 전 따뜻하게 든 레몬차를 마시는 경우도 있지요. 그 상쾌한 신맛은 몸을 정화하고 자연스럽고 건강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순수해 보이는 습관이 어떤 조합에 따라선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뜻밖일 수도 있겠지만 이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는 일입니다. 매년 많은 어르신들이 더부룩함이나 피로감 신장 기능 저하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은 그 원인을 약물이나 노화 식습관 탓으로 돌리곤 하지만 실제로는 주방 한쪽에 놓인 작은 레몬이 그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레몬을 끊어야 한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레몬은 나이가 들수록 더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활용하면 소화를 도와주고 피부를 환하게 해주며 심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레몬이 오히려 속을 불편하게 하거나 산성 균형을 깨뜨려 속쓰림이나 혈액 점도의 문제, 심지어 혈당 급증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레몬과의 위험한 조합 3가지, 그리고 오히려 몸에 이로운 안전하고 효과적인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에너지를 높이고 관절을 보호하며 소화를 편안하게 만드는 데 있어 자연의 힘을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레몬을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치유의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절대 억지로 하는 식이요법이 아니라 내 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부드럽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60대, 70대, 그리고 그 이후의 나이에도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해 오늘의 내용은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레몬물에 대한 생각이 새롭게 바뀌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마시거나 커피에 우유를 섞어 마시고 요거트로 하루를 시작하는 건강 습관을 갖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우유나 유제품이 뼈를 튼튼하게 하고 칼슘을 보충하는 데 꼭 필요한 식품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익숙한 습관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50세 이후에는 레몬과 유제품을 동시에 섭취할 경우 소화장애가 조용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 레몬의 상큼한 맛을 만들어내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은 우유 속 칼슘이나 단백질과 만나면 몸속에서 응고 반응을 일으킵니다. 쉽게 말해 우유가 응고되어 액체와 덩어리로 나뉘는 일이 위장 안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치즈를 만들 때 일어나는 반응과 같고 실제로 윗속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 소화가 원활하지 못해 더부룩함, 가스 구역질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위산이나 소화 효소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음식물 분해 능력도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굳은 유제품이 위에 오래 머물며 가스가 차기 쉬운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불편함 같아 보여도 사실은 몸이 그 조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실제 연구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식품과학 분야의 연구에 따르면 구연산은 유제품 속 단백질 구조에 영향을 미쳐 소화 과정을 방해할 수 있으며 미국 임산영양학 저널에서는 고령자가 산성식품과 유제품을 함께 섭취할 경우 칼슘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즉, 더부룩함뿐만 아니라 애초에 기대했던 영양 흡수 효과조차 제대로 얻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 이웃에 사는 74세 김정희 어르신이 계십니다. 굉장히 상냥한 분인데 매일 밤마다 몸을 정화한다며 따뜻한 우유에 레몬 반 개를 짜 넣어 마시는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주 새벽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느낌 때문에 잠에서 깨곤 하셨습니다. 병원에 가셔서 이 습관을 이야기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즉시 그 조합을 중단하라고 조언하셨고, 며칠 뒤에는 속이 편해지고 잠도 깊이 주무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아주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지만 실제로는 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잘못된 조합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레몬을 우유나 요거트 치즈가 들어간 요리에 직접 넣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레몬 파르페나 크림, 레몬 파스타처럼 유제품과 함께 사용하는 조리법도 마찬가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제품을 섭취한 경우 적어도 1시간 정도 간격을 둔 뒤에 레몬수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위의 산도 균형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혹시 부드럽고 크리미한 맛을 좋아하신다면 아몬드 밀크나 코코넛 밀크 귀리 우유 같은 식물성 대체 음료를 활용해보세요. 이들은 위에 자극이 적고 레몬의 산성과 화학 반응도 일으키지 않아 안전합니다. 작지만 이런 변화 하나만으로도 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중요한 것은 레몬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식사 후에도 속이 가볍고 기운이 나는 상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나도 모르게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달콤한 유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먹는 달달한 빵 홍채 넣는 하얀 설탕 카페에서 즐기는 레몬 케이크처럼 누구에게나 작은 단맛은 일상의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60세를 넘긴 많은 분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조합으로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레몬과 정제당이 만나면 몸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끌어당김이 시작되고 그 결과 에너지를 빼앗기고 췌장에 무리가 가며 신진대사의 리듬이 흔들리게 됩니다. 몸속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은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를 천천히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섭취할 때는 오히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좋은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흰 설탕이나 시럽처럼 가공된 당류가 더해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여 혈액 속 당분이 세포로 잘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혈당이 평소보다 더 오래 높게 유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인슐린의 민감도가 높아 어느 정도 버텨내지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둔해지기 때문에 이 조합은 특히 위험해집니다. 혈당이 갑자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현기증이나 무기력감 식후 곧바로 단 것을 다시 찾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도 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분비학회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성식품과 정제 탄수화물을 함께 먹었을 때 인슐린 감수성이 최대 20%까지 떨어진다고 보고됐습니다. 이 정도 수치의 변화만으로도 혈당의 리듬이 흐트러지고 몸 전체의 에너지 순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미 당뇨 전 단계이거나 혈당을 관리 중인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65세 이상 인구의 약 4분의 1이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실감나게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70대에 퇴직한 우편 배달원이신 이창수 어르신은 매일 오후가 되면 직접 만든 레모네이드를 즐기셨습니다. 신선한 레몬을 짜고 차가운 물을 부은 뒤 설탕을 듬뿍 2큰술 넣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기운을 되찾기 위한 작은 즐거움이었지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마신 직후에는 잠시 활력이 돌지만 1시간이 지나면 갑작스럽게 피로가 몰려오고 집중력이 흐려지며
또다시 무언가 달콤한 것이 간절해졌던 겁니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은 결과 그의 혈당 수치는 하루 내내 급등과 급강하를 반복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이 어르신은 설탕을 뺀 레몬수를 마시고 달콤한 간식은 따로 시간을 정해 소량만 즐기도록 생활을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오후의 무기력함이 사라지고 집중력도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음식의 조합과 타이밍만 바꿔도 몸 상태가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레몬을 설탕이나 시럽 같은 정제당과 함께 음료나 소스 디저트에 섞어 먹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레몬수를 마시고 싶다면 설탕 없이 마시거나 자연 효소가 풍부한 꿀을 티스푼 하나 정도 넣는 것을 추천합니다. 꿀에 포함된 효소는 당의 흡수를 천천히 진행시켜주며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혹시 단 것을 꼭 먹고 싶다면 레몬과는 시간을 두고 따로 즐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레몬을 섭취한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텀을 두고 간식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당 리듬이 한결 안정되고 몸의 에너지 유지도 쉬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단맛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지혜로운 단맛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배려 하나하나가 결국 건강을 지키는 큰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주 건강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조합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건강한 이미지가 떠오르는 시금치 비트, 땅콩 같은 식품들. 여기에 상큼한 레몬을 더해 아침 스무디로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재료들은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심장과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레몬과 이들 식품을 자주 함께 섭취할 때 몸속에서 칼슘 수산 결정체가 생성되어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산은 식물성 식품에 자연스럽게 포함된 성분으로 평소에는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잘 배출됩니다. 하지만 레몬 속의 구연산처럼 산성이 강한 성분과 만나면 칼슘과 결합하여 결정화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결정을 눈으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굳어지고 커지면 날카로운 돌처럼 변해 신장 안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결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고 노폐물 배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그냥 배출되던 미세한 결정도 노년기에는 조금씩 쌓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단지 이론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발표된 국내외 의학 연구에 따르면 수산이 많은 음식과 산성식품을 함께 자주 섭취하는 식단은 55세 이상 어르신에게서 칼슘 수산 결석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장 관련 조사에서는 60대 이상 어르신이 30대보다 신장 결석 발생률이 약 2배 이상 높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원인의 많은 부분이 식사 조합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저희 병원에 예전에 내원하신 68세의 박영자 어르신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매우 활발하시고 식생활도 건강을 철저히 챙기시던 분이었죠. 매일 아침 직접 만든 붉은 스무디를 드셨는데 신선한 비트와 시금치에 레몬을 짜 넣은 환상적인 색감의 건강 음료였습니다. 보기엔 완벽한 건강 루틴처럼 보였지만 어느 날 갑작스레 복부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신장 결석, 그리고 그 결석의 주성분은 칼슘과 수산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어르신의 스무디에 포함된 수산식품과 레몬의 조합이 결정을 촉진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박 어르신은 습관을 바꾸셨고 레몬수와 수산이 많은 재료를
시간을 구분해 따로 섭취하신 후에는 재발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좋은 식품과 레몬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함께 즐길 수 있을까요? 첫째, 시금치 비트, 고구마 아몬드. 땅콩처럼 수산이 많은 식재료와 레몬은 같은 시간에 섭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재료들을 활용하고 싶다면 올리브유나 식초와 함께 드시고 레몬수는 식사 시간과 30분 이상 간격을 두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충분한 수분 섭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은 몸속 수산을 희석하고 자연스럽게 배출시켜 신장을 맑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미 신장 결석을 겪은 경험이 있으시거나 신장 기능 저하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 레몬과 수산식품의 조합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전문 영양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무서우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핵심은 균형입니다. 레몬은 해독을 도와주고 소화를 촉진하며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훌륭한 자연 재료입니다. 하지만 몸이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아무리 좋은 습관도 지혜가 더해지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피해야 할 조합이 아닌 레몬의 힘을 한층 끌어올려줄 든든한 짝꿍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꿀입니다. 물론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맑고 가공된 꿀이 아니라 약간 탁하고 효소와 영양소가 살아있는 생꿀을 의미합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오래된 치유의 선물이라 불릴 만큼 귀한 식재료입니다. 레몬과 생꿀을 따뜻한 물에 함께 타서 아침 공복에 마시면 60세 이후의 몸에도 부담 없이 스며드는 이상적인 건강 음료가 됩니다. 소화를 도와주고 면역을 지키며 마른 목을 촉촉하게 해주는 작용은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식후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느려지는 일이 잦아지는데 레몬의 은은한 산미는 위를 살짝 자극해 소화를 도우며 몸을 깨우는데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꿀이 가진 자연 효소와 당분은 위 점막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자극을 누그러뜨려 소화를 더욱 원활하게 만듭니다. 특히 속이 약하신 분들이나 속쓰림을 자주 느끼는 어르신들에게는 이 조합이 자연스러운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레몬과 꿀에는 모두 강력한 항산화와 항겸작용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2018년 발표된 한 생리학 연구에 따르면 생꿀에 함유된 폴리페놀 성분이 면역 반응을 높이고 유해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준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C는 스트레스와 산화 손상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마시면 레몬은 몸을 정화하고 깨워주는 역할을 하고 꿀은 몸을 진정시키고 영양을 더해주는 이상적인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 조합은 호흡기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목이 자주 마르거나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나이가 들며 잦아지는 기침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에게 이 한 잔은 큰 위로가 됩니다. 꿀은 목을 부드럽게 보호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레몬은 불필요한 점액을 정리해 기도를 맑게 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72세의 박정희 어르신은 수십 년간 아침마다 커피와 토스트로 하루를 시작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항상 속이 쓰리고 더부룩한 느낌에 시달리셨죠. 그러던 중 아내의 권유로 아침 첫 잔을 커피 대신 레몬과 꿀을 섞은 따뜻한 물로 바꿔보셨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몸의 변화는 뚜렷했습니다. 더부룩함이 사라지고 아침마다 나시던 기침도 잦아들었으며 카페인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아침이 맑게 열리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분께 이 한 잔은 몸과 마음을 정돈해주는
조용한 아침 의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신선한 레몬 반 개를 컵에 짜놓고 여기에 생꿀 한 작은 술을 넣은 다음 미지근한 물을 부어줍니다. 뜨거운 물은 피해주세요. 꿀 속 효소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저 아침 식사 전에 여유 있게 마셔보세요. 단 5분의 습관이지만 몸 깊숙이까지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혹시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꿀의 양을 줄이셔도 됩니다. 작은 숟가락 하나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소화와 면역을 위한 아침의 따뜻한 선물입니다. 자연의 부드러운 힘으로 몸을 깨우고 나이에 상관없이 하루를 온화하고 힘있게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다정한 방법입니다. 몸 안에서부터 기력을 되살리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3가지 재료의 조합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바로 레몬 울금 그리고 후추입니다. 얼핏 보면 평범한 조합 같지만 이 3가지가 만나면 마치 금빛 아침 햇살처럼 우리 몸을 정화시키고 활력을 불어넣는 황금 삼총사로 변신합니다. 사실 이 방법은 최근에 새롭게 나온 건강법이 아니라 오랜 세월 전통요법으로 내려오던 것을 현대과학이 다시 증명해낸 것입니다. 특히 약에 의존하지 않고 염증이나 관절 뻣뻣함 그리고 피로감을 완화시키고 싶은 분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울금, 즉 강황은 선명한 노란빛을 띠는 뿌리 채소인데 여기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바로 그 색과 한겸작용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 하나, 커큐민은 그냥 섭취하면 거의 몸에 흡수되지 않고 대부분 빠져나가 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레몬과 후추입니다. 레몬에 있는 천연산 성분은 커큐민의 불안정한 구조를 안정화시켜 흡수를 돕고 후추 속 피페린이라는 성분은 그 흡수율을 무려 2000% 가까이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이 3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한겸 효과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조합이 60세 이후에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속엔 저강도 염증이라는 것이 서서히 쌓이는데 당장은 통증이 없어도 장기적으로는 관절, 심장, 뇌, 심지어 감정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쉽게 피곤해지고 관절이 굳거나 기억력이 떨어지고 회복이 느려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황금 삼총사는 그런 노화의 과정을 조용히 바로잡아줍니다. 커큐민은 세포 단위에서 염증 신호를 차단하고 레몬은 간 기능을 도와 노폐물 배출을 촉진시켜주죠. 여기에 후추가 더해지면 스트레스와 노화로 흐트러진 몸 안의 균형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실제로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60세 은퇴 간호사 김정자 어르신은 오랫동안 손과 무릎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셨는데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레몬즙을 약간 짜넣고 강황가루와 후추를 한 꼬집씩 넣은 황금차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맛을 위해 계피나 꿀을 조금 넣기도 하셨죠. 그 결과 3주 만에 아침 관절의 뻣뻣함이 눈에 띄게 줄었고 2달 뒤엔 뚜껑도 아프지 않게 열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 노년의학 전문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커큐민은 관절 통증을 완화할 뿐 아니라 활성산소로 인한 뇌 손상도 막아준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활성산소는 기억력 감퇴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기에 이 조합이 신체와 정신 모두의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이유도 분명해집니다. 이 황금차를 직접 만들어 드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재료는 간단합니다. 레몬 반 개의 즙, 강황가루 4분의 1 작은 술,
또는 간, 울금, 후추, 한 꼬집 미지근한 물 한 컵, 그리고 기회에 따라 꿀이나 계피를 약간 추가해도 좋습니다. 만드는 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컵의 모든 재료를 잘 섞어 공복에 천천히 음미하듯 마셔보세요. 컵 안에 노란 빛이 살짝 남을 수 있지만 그 한 잔이 몸속을 따뜻하게 깨워주는 하루의 시작이 될 겁니다. 위에도 부담이 없고 혈액순환과 간 기능에도 도움을 주며 관절과 근육의 뻣뻣함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이것은 단기간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키워주는 조용한 건강 습관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마시면 마치 몸속 깊은 곳에서 황금빛 아침 햇살이 떠오르는 듯한 따스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루를 따뜻하게 열고 싶은 분들께 가장 추천드리는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레몬과 생강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마치 포근한 햇살처럼 우리 몸을 부드럽게 깨워주며 혈액순환과 소화기관을 자연스럽게 활성화시켜주는 황금 짝꿍입니다.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사랑받아온 이 조합은 특히 중장년층에게 부담 없이 활력을 더해주는 최고의 건강 비결로 꼽힙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중요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혈액의 흐름을 개선하고 몸속 염증을 줄이며 관절과 근육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더뎌지기 쉬운 나이에 접어들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쉽게 지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생강은 마치 몸속 난로처럼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산소를 온몸으로 운반해 천을 자연스럽게 높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혈압을 지나치게 올리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레몬은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 몸을 도와줍니다.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을 지켜주고 부드러운 산성분이 위장의 소화를 촉진하며 레몬 껍질에서 나오는 향은 기분까지 맑게 해줍니다. 몸속 노폐물을 정화시키는 동시에 생기를 되살려주는 이 두 재료가 만나면 균형 잡힌 건강 시너지 효과가 탄생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은 점차 줄어들고 신진대사도 둔해지기 마련입니다. 손발이 늘 차고 몸이 무겁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레몬과 생강의 조합은 이처럼 느려진 순환을 자극하고 혈액과 영양을 온몸 구석구석까지 퍼지게 도와줍니다. 그 결과 다시 따뜻함과 활력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 조합은 소화에도 뛰어난 효과를 줍니다. 생강은 위장의 효소 분비를 돕고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가 잘 되게 만들며 레몬은 몸속 pH 균형을 맞추고 간의 지방 대사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식사 후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드는 분들에게는 이 조합이 놀라운 편안함을 선사할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한 자연요법 연구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위장 기능 개선과 소화 불량 완화에 뚜렷한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보안의학 저널에 실린 또 다른 연구에서는 생강이 관절통과 뻣뻣함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으며 레몬과 함께 복용할 경우 그 효과가 더욱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두 재료는 몸의 순환과 면역 소화까지 아우르는 천연의 파트너입니다. 매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황금 레시피도 있습니다. 준비물은 얇게 점인 생강 약 1cm 정도, 신선한 레몬 반 개의 즙, 미지근한 물 반 컵이며 기회에 따라 생꿀을 한 작은 술 더해도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컵에 생강을 넣고 따뜻한 물을 부은 뒤 5분간 우려낸 다음 레몬즙을 넣고 가볍게 저어줍니다. 단맛이 필요하면 꿀을 더하면 됩니다. 생강의 따뜻함, 레몬의 정화력, 꿀의 부드러움이 한 잔에 어우러져 조화로운 건강 음료가 완성됩니다. 아침이나 식사 후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면 가슴속에서 손끝까지 퍼지는 따스함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 감각은
단순한 온도가 아니라 몸속 순환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자연의 목소리입니다. 이 소소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소화가 한결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안정되며 몸이 따뜻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성을 담아 쌓아가는 일상의 반복 속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과일 하나인 레몬이 우리 몸에 주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단순히 신맛을 내는 조연이 아니라 예순을 넘긴 후에도 생기와 균형을 유지해주는 가장 가까운 자연의 조력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쓰임새를 잘못 알면 오히려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찬 우유나 유제품, 그리고 가공된 단백질 식품과 함께 섭취할 경우 소화에 혼란이 생기거나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릴 수 있고 신장 기능에도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생강이나 울금, 그리고 생꿀처럼 우리 몸에 맞는 재료와 조화롭게 사용하면 레몬은 소화, 혈액순환, 면역력을 동시에 살리는 강력한 동반자가 됩니다. 중요한 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더욱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신호를 보내옵니다. 극단적인 변화보다도 부드럽고 균형 잡힌 보살핌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탕 대신 꿀을 넣은 따뜻한 레몬물 한 잔, 우유 대신 생강과 레몬을 넣은 아침 음료, 커피 대신 가벼운 레몬차를 마시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매일의 컨디션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선물이 아니라 매 순간의 선택과 세심한 습관이 쌓여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내 몸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이 마음 자체가 가장 강력한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 레몬의 새로운 가치를 느끼셨다면 댓글창에 예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직접 시도해보고 싶은 레몬의 조합도 함께 알려주세요. 그 댓글 하나가 다른 누군가에게 건강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목적 있는 삶을 이어가고 싶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꼭 켜주세요. 매주 60세 이상 분들의 자립과 활기를 응원하는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꼭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 몸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소한 습관 하나라도 정성을 다해 실천해보세요. 결국 가장 작은 행동이 가장 큰 회복을 만들어내는 법입니다.